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수경. 아까 이 사람이 얻은 게 쌍구본이잖아요. 엉터리 탁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얻은 탁본이 있어요. 그것은 깨끗하고 선명하였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석회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905년 도리유조가 광개토대왕 B를 갖다가 조사하는데 이때 나이토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을 딱 보면은 한 단 정도가 높아요. 왜? 석회를 얼마를 칠했다 그랬어요? 2cm 정도. 그러니까 글자가 차이 나겠죠. 이게 사진에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5년에 정문작이라는 사람이 또 비문에 대해서 치렀고 1907년 프랑스인 사반드라는 사람이 구해온 탁본에는 내자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십면원 내도 해파 십면원의 외가 바다를 건너 그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내자가 어떻게 되냐면 석회를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속 안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글자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진옥이라는 사람, 아까 양수경은 다 대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책을 썼어요. 자, 보세요. 요게 맨 처음에 그 가져온 밀정, 요 사코가 가져온 요게 쌍구 탁본본입니다. 굉장히 뚜렷하죠. 그런데 사반느, 지금 프랑스 사람, 이게 몇 년이냐면 사반느가 1907년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져온 게 사코가 가져온 게 여기 사코가 가져온 거. 이건 이제 80년 요쯤이 되겠죠. 한 83년 되겠네요. 예. 그랬는데 83년. 예. 요때 당시에 이제 얻어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요 사반느 탁본하고 요거. 근데 요게 뒤에 걸 보세요. 이 수박. 거의 글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면서 흐려지는 게 사실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뚜렷해요. 여기 뭉개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점점 가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또 중간에 어떤 거는 또 또렷해요. 그거 왜 그러냐? 석회를 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12년에 세키노가 또 들어가서 비문을 조사했고 1919년 구로타가 들어가서 했는데 이만희 씨가 이때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비의 모습은 거의 흉한 모습으로 뒀다. 1918년 구로 있다가 이 석회 반죽을 떼어내자 그 밑에서 여기에 이 글자 중에 요 상이라는 글자가 뭘로 바뀌느냐? 그 속 안에 게 들었는데 구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구, 여기 보면 기구가 나오죠. 요 상자 말고 요 기구. 요게 띄어내니까 집제로 나와. 그리고 여기 요 글자는 뭐로 바뀌냐?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글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28년에 여의동이라는 사람이 또 탁본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 집안현을 다스리고 있던 유천성이라는 사람이 목조 건물 2층으로 비각을 세워요. 그걸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1930년에 미츠다니가 한 탁본에는 여러 곳에 석회가 떨어져 나가서 그 속에 있는 비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59년에 그가 쓴 논문에서 요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북한에서 역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명확한 글자가 1538, 애매한 글자가 265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쭉 이제 그 비문이 조작되는 과정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1972년도에 유명한 분이죠. 제1교포 이진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분이 비문이 조작됐다라는 걸 갖다가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원래 조총련계였는데 민단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중공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남한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들은 그거를 잘 아니까 이분을 띄워놓고 가서 공동 이제 조사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기한 사람인데 나를 빼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사진 찍은 모습을 보면은 그 윗부분에 석회가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요.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 일본의 그 대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1913년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조사할 당시에 여기 보세요. 지금 조사하는 이거 그때 이게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석회가 나타나죠? 여기도 석회가 줄줄 흐르고 여기도 석회가 줄줄 흐르죠? 요 글씨가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은 이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한 이 정도 돼요. 굉장히 커요. 저기 보세요. 지금도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렷합니다. 이거 은자고, 이거 방자고, 이거 후자고, 이거 외자고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광개토 1913년 지금 아까 사진 찍은 요 시기죠. 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1913년 조선총독부의 그 지원을 받은 동경대학, 동경공대입니다. 건축가 세키노 다다시로. 이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헌 쪽을 맡은 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만희 류입니다. 이병도 박사의 스승격인 그 아주 우리나라 고대사를 망가뜨리는데 단군을 신화로 만드는데 혁격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이 이만희 류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야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진을 얼마를 찍었냐? 200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1915년에 총독부에서 나온 조선고족도보라는 책에 게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 게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인성 교수가 경북대학교 최근에 이들이 조사했던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보면은 아까 이진희 교수가 1970년에 이 사코가 가져온 걸 갖고 와서 석회를 덮고 변조했다는 걸 갖다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정인성 교수가 새로 이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1914년에 야스이가 현지에 있는 탁본업자 초봉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헌명 보조원이 통역을 해서 받아 적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풍화로 인하여 비석의 표면이 닳아 1903년부터 석회를 발랐다고 했다. 석회를 바르고 기존의 모본으로 생각하는 문장의 글씨를 임의로 새겨넣었다고 한다. 그거를 면담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지반현, 동강, 대석비, 호태왕비 여기 나오잖아요. 탁본, 자, 초붕도 66세 나오죠? 여기 쭉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면담한 내용. 여기 대정 여기 2년 이렇게 1913년에 면담했던 그 탁본을 직접 뜯은 초붕도라는 사람하고 그 석회를 발랐다는 걸 갖다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그들이 썼던 거에 나오지 않거든요. 정인성 교수가 아주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그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1980년에 중국 학자
왕건군, 지금 이제 현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탁본업자의 후손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비석을 보존하고 돈 벌기 위해서 석회로 덮고 글자를 다시 써넣었다고 선조들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 당시에 찍은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이 7개로 돼 있고 18장이나 되는 비석 사진이 찍혀서 현상되어 있는데 멀리서 찍고 우측에서 찍고 탁본하는 광경을 찍고 정면, 우측면, 강면, 상하를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신민년 내도해파. 왜? 광개토대왕 제위기 391년에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깨트려 신민으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 레도해파거든요. 레잖아요. 올레자. 건너서 바다 파했다. 누굴? 신라와 백제를. 요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찍은 사진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는 이 구절을 가필했다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거죠. 그 사진에 없다니까요. 200장이나 찍었는데. 자, 이 구절이 전혀 사진에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잘 찍혔죠? 아래, 이 윗부분을 찍었고, 이건 아랫부분을 찍은 거예요. 여기 허옇죠? 여기 보세요. 이게 2006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 밑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석회가 허예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지금 뽀개져 있죠? 요거 뭐세요? 요런 거 보이죠? 요건 본드예요. 중국인들이 수리한 겁니다. 이게 1903년 찍힌 사진이에요. 1910년. 요거 1913년.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도산성에 대해서. 국내성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조사한,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사진까지 다 찍고.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신묘년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백잔. 백잔은 백제입니다. 백잔과 신라는 옛날에 신민이었고 신민으로 이 조공을 했다. 그럼 누구한테 조공했겠어요? 이 비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럼 고구려에게 조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한테 조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그리고 여기 신라예요.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근데 여기 글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88년에 요 사코가 가져온 이 쌍구 감옥분을 번역을 하고 이 부분을 뭐를 넣느냐? 이걸 왜 자르는 거예요? 왜라는 글자를. 그리고 근데 왜 그랬느냐? 일본서기 200년에 신공항과 신라를 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비문의 연대가 언제냐면 200년이에요. 이 연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본서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120년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왜가 한반도 남부, 지금의 가야 지역이죠. 거기를 먹은 것처럼 임나 일본부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개연수라는 분이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세 분의 학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 판독을 했어요. 이 사다리를 놓고. 근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백제와 신라가 예전부터 송민으로 조공해 왔는데 왜가 신묘년에 침범해 오니 바다를 건너가 깨트리고 반대입니다. 백잔이 백제죠.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범하여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분은. 그런데 1895년에 중국 학자는 뭐라고 풀었냐?
6년 병신년에 외노가 바다를 건너와 그 속국을 파하자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토벌하여 먼저 108성을 취하였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요거 신공기를 가지고 여기 심지어 150년을 조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120년씩 이렇게 조작해 나갔다. 왜 했느냐? 자,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근데 정인보 선생하고 북한의 학자인 박시영 대가죠. 이분은 이 도해파, 바다를 건너가 파했다는 이것의 주어를 외로 안 보고 고구려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외가 십몇 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격파하였다. 백잔이 외와 연합하여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 개은수 선생 과하고 비슷하죠. 근데 1970년도 이거 조작서를 제기한 이진희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석회를 바른 후에 글자를 외로 조작하였다. 그런데 이영구 교수는 이 비석 자체를 검토해 갖고 뭐냐, 이 외라는 글자는 외가 아니고 후자도 후자를 조작한 거고, 내도 해파라는 글자도 엉뚱한 글자다. 불공인파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 십몇 년 이래 백제와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백잔과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영구 교수는. 근데 중국의 경철하는 분은 이분은 뭐라냐면 내도 해파에서 해자가 특이하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줄을 쫙쫙 커서 이렇게 뭐랄까 원고지처럼 이게 글자가 탁탁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요 글자만은 요 삼수변이 있죠? 요 글자가 요 변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삼수를 넣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학자도 이 해자는 조작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삼수변을 넣었으니까. 그럼 이걸 띄면 뭐가 되냐? 매자가 된다 이거예요. 조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김병기 교수는 이분은 이제 뭐라고 조작돼 있다고 그랬냐면 내도 해파라는 부분은 원래 글자가 이 공우라는 글자다. 그래서 풀기를 뭐냐? 외가 십몇 년 이래 백제와 또 여기 모모와 신라에 대해서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으므로 고구려는 외도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본래의 글자는 다 수평이에요. 요 글자를 보면은 다른 글자는. 근데 요 변조된 글자들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요게 보면은 이게 원래 글자고 요만큼 위로 올라가 있죠. 벗어나 있어요. 요만큼이. 요 가필했다는 거죠. 요것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글자들이 가필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왜냐면 서예를 하는 분이니까 잘 알죠. 네. 왜냐면 다른 글자는 다 정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위로 올라가 있냐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정말 거의 순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의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외가 십몇 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거 갖고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임나일본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석회를 칠했다 했죠. 이게 제일 뚜렷하죠. 석회. 이 석회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석회가 줄줄줄줄 흐르죠. 이런데. 허옇잖아요. 이런 데도. 여기는 뭐 뚜렷하죠. 이런 것들이 석회를 칠한 것. 여기도 보면 보세요. 이런 거. 허옇죠? 네. 다 나타나요. 문제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거의 뭉개져 있잖아요. 뭉개져 있는데 이 사코가 가져온 거는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채도 좀 희한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쪽 부분입니다. 10년원 쪽. 10년조인데 여기 보면은 이만큼이 날라갔어요. 아예 날라갔어요. 이 부분이 왜 없나 이거야. 이 부분은 일본 본토를 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갖고서 논하는 학자가 없다는 게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